한미숙은 아침 7시에 눈을 떴다. 시계를 확인하고 다시 누웠다가 이내 몸을 일으켰다. 정년퇴직한 지 벌써 3년째. 중학교 국어교사로 30년을 보낸 그녀에게 이른 아침은 여전히 익숙한 시간대였지만 더 이상 교실로 향할 이유가 없었다. 창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다. 젊은 부부들은 이미 출근했을 테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을 것이다. 미숙은 커피를 내려 마시며 텅 빈 하루를 떠올렸다. 오늘은 뭘 해야 할까? 어제와 같은 질문이었다. 그리고 내일도 같은 질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남편 정수는 5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췌장암 진단을 받고 불과 석 달 만의 일이었다. 그때부터 미숙의 하루는 점점 짧아졌고 동시에 길어졌다. 할 일은 줄어들었지만 시간은 더욱 천천히 흘렀다. 텔레비전을 켜고 끄고 책을 펼쳤다가 덮고 청소를 하다가 멍하니 앉아있는 일이 반복됐다. 두 자녀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아들 지우는 서울의 IT 회사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고 딸 지미는 약사로 일하며 캐나다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걸려오는 안부 전화가 전부였다. 미숙은 그들에게 외로움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는데 늙은 어미의 시름으로 짐을 지워주고 싶지 않았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정수와의 추억들을 떠올리곤 했다. 가끔은 그가 아직 옆에 누워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 손을 뻗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차가운 공기만 있을 뿐이었다.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면 오전에 개운하지 못했다. 몸은 무거워지고 마음도 가라앉았다. 그런 미숙을 걱정한 지훈과 지민은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한 곳을 추천하고 있었다. 창의 레지던스 빌리지라는 시니어 레지던스였다. 지훈이 먼저 제안했다. 엄마, 혼자 계시면서 많이 외로우시죠? 여기 좋은 곳이 있어요. 또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다고 해요. 지민도 화상통화를 통해 거들었다. 엄마, 저도 찾아봤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림 그리기, 음악, 요가 같은 문화활동도 다양하고 생활 지원 서비스도 잘 되어 있대요. 무엇보다 안전하잖아요. 혼자 계시면서 다치시면 어떡해요? 미숙은 처음에 고개를 저었다. 난 아직 그런데 갈 나이가 아니야. 하지만 아이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특히 지민이 엄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몇 주간의 고민 끝에 미숙은 견학을 가보기로 했다. 지훈이 함께 따라왔다. 지하철로 1시간가량 가서 내린 곳은 조용한 주택가였다.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니 현대적인 건물이 나타났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어머, 정말 호텔 같네. 미숙은 로비에 들어서며 감탄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천장은 높았다. 한쪽에는 편안해 보이는 소파들이 배치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벽면에는 작은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안내를 맡은 직원 김수진 씨는 친절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설부터 보여드릴게요. 도서관은 조용하고 아늑했다. 책장에는 문학, 역사, 취미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다. 미숙의 눈이 반짝였다. 평생 책을 가까이 해온 그녀에게는 반가운 공간이었다. 음악실에는 피아노와 각종 악기들이 있었고 몇몇 어르신들이 합창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밝아 보였다. 정원도 보세요. 김수진 씨가 뒤쪽으로 안내했다.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잘 정돈된 정원이 있었다.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고 벤치에는 2~3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오리엔테이션장에서는 다른 견학자들과 함께 프로그램 설명을 들었다. 미술, 음악, 요가, 독서 토론, 원예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었다. 식사와 청소, 빨래 같은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도 제공된다고 했다. 무엇보다 안전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수진 씨가 강조했다. 스문의 시간 관리 시스템이 있고 응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 여성이 미숙에게 말을 걸었다. 저도 처음 와보는데 정말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녀는 김하정이라고 자기소개했다. 69살로 전직 미술 교사였다고 했다. 저는 한미숙이에요. 국어 교사였어요. 어머, 그럼 동업자네요. 하정이 환하게 웃었다. 여긴 혼자보다는 덜 외로울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서 죽겠더라고요. 하정의 솔직한 말에 미숙도 공감했다. 둘 다 교직에 있었던 터라 금세 친근해졌다. 하정은 남편을 먼저 보낸 지 3년째라고 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다고 했다. 미숙과 비슷한 처지였다. 그런데 비용이 좀 부담스럽긴 해요. 하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느끼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또래 친구와의 대화가 즐거웠다. 견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며칠을 고민했다. 지우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며 등을 떠밀었고, 지민도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들도 사귀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격려했다. 마침내 미숙은 결심을 굳혔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때였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기력해지는 자신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하정도 있었고 다양한 활동들도 매력적이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주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미숙은 새로운 둥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창의 레지던스 빌리지에서의 첫 한 달은 꿈 같았다. 미숙은 매일 아침 7시에 자연스럽게 깨어나 간단한 운동을 한 후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다. 김하정과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하루 계획을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오늘은 미술 시간에 수채화를 배운다더군요. 하정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독서 토론 모임에 처음 참석해 볼 생각이에요. 오랜만에 학생들이 아닌 사람들과 문학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 기대돼요. 미숙은 정말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느낌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 혼자 있던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던 감정이었다. 프로그램들도 생각보다 알차게 준비되어 있었다. 음악실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합창단 연습이 있었고, 미술실에서는 유아부터 수채화까지 다양한 기법을 배울 수 있었다. 요가 수업은 몸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고, 원예 활동은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특히 독서 토론 모임은 미숙에게 큰 즐거움이었다. 평생 국어를 가르쳐온 그녀에게는 문학을 논하는 시간이 소중했다. 다른 어르신들의 다양한 해석을 들으며 새로운 관점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어느 화요일 아침, 미숙은 평소처럼 음악실로 향했다. 그런데 문 앞에 붙은 안내문을 보고 당황했다. 오늘 합창 연습은 취소됩니다. 대신 건강식품 체험회가 진행됩니다. 음악실 안으로 들어서니 피아노는 한 구석으로 밀려나 있고 대신 여러 테이블에 각종 건강식품 샘플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앞에 서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르신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프리미엄 건강식품 체험해 보실 수 있어요. 미숙은 옆에 앉은 하정과 눈을 마주쳤다. 둘 다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다. 미숙 씨, 이런 예고 있었나요? 전혀 못 들었는데요. 체험회가 진행되는 동안 직원들은 어르신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제품에 대해 설명했다. 가격표를 보니 상당히 비쌌다. 한 병에 1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었다. 이거 정말 효과 있나요? 한 어르신이 물었다. 물론이죠. 이미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세요. 오늘만 특가로 제공해드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숙은
불편한 마음으로 자리를 떴다. 합창을 기대하고 왔는데 갑작스럽게 바뀐 프로그램의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일주일 후에는 운동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체조 선생님이 특정 브랜드의 운동 보조기구를 소개하며 이것을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라고 말했다. 가격은 5만 원이었다. 꼭 사야 하는 건가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필수는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다 구입하실 거예요. 미숙은 구입하지 않았지만 운동할 때마다 괜히 위축되는 느낌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기구를 사용하고 있었고 자신만 맨손으로 하고 있으니 소외감이 들었다. 가장 큰 변화는 한 달 후에 찾아왔다. 관리사무소에서 공지가 나왔다. 건강관리 향상을 위해 모든 입주자에게 스마트 헬스케어 팔찌를 지급합니다. 팔찌는 생각보다 정교했다. 심박수, 수면 패턴, 활동량을 측정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신기했다. 하루 종일 자신의 건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것이 현대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후 문제가 생겼다. 팔찌를 충전하느라 잠시 빼놓고 독서 토론 모임에 갔는데 입구에서 직원이 제지했다. 죄송합니다. 건강관리 팔찌를 착용하지 않으신 분은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워요. 잠깐만요. 충전하러 방에 갖고 올게요. 아니에요. 규정상 착용하지 않으면 참여하실 수 없어요. 안전 문제 때문이거든요. 미숙은 황당했다. 팔찌 하나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니. 급히 방으로 돌아가 팔찌를 가져왔지만 이미 모임은 시작된 뒤였다. 그날 저녁 하정과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정이 먼저 꺼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건강식품, 체험회도 그렇고 운동기구도 그렇고 자꾸만 뭔가를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팔찌도 좀 부담스럽고요. 선택사항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강제잖아요.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을 나누었다. 처음에 달콤함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미숙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다가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두세 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분기 데이터 패키지 준비 어떻게 돼가? 거의 다 모았어요. 생활 패턴, 건강 정보, 구매 성향까지 세세하게 정리했어요. 좋아. 제휴사에 넘기면 추가 수익이 꽤 될 거야. 어르신들 데이터가 생각보다 가치가 높다더라고. 팔찌 덕분에 수집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실시간으로 들어오니까 다음에는 더 비싼 건강식품 라인업도 준비해봐. 이번 체험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거든. 미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들의 생활 정보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건강관리를 위한다며 착용하게 한 팔찌가 사실은 데이터 수집 도구였던 것이다.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은 다음 날부터 미숙의 시선은 예민해졌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벽에 걸린 CCTV를 의식되었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직원들의 시선을 느꼈다. 하정도 마찬가지였다. 둘은 산책을 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숙 씨,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정말 이상한 게 많아요. 하정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팔찌 말고도 우리 방 안에 있는 것들도 의심스러워요. 무슨 말씀이세요? 리모컨이나 전화기, 심지어 침대 옆 스탠드까지도 뭔가 다른 기능이 있을 것 같아서요. 요즘은 모든 기기에 센서나 마이크를 넣는다잖아요. 미숙은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자신의 사생활까지 감시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일단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며칠 후 그들의 의심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비상훈련 날이었다. 화재, 대피 훈련이라고 했다.
미숙은 평소처럼 독서 토론 모임을 마치고 강으로 올라가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안내방송이 나왔다. 비상훈련을 실시합니다. 모든 입주자께서는 침착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지만 직원이 손을 저으며 막았다. 비상시에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자동문이 열리지 않았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문이 안 열려요. 한 어르신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곧 수십 명의 입주자들이 좁은 복도에 몰리기 시작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상황은 더욱 위험해 보였다. 저기 다른 계단으로 가세요. 직원 한 명이 소리쳤다. 하지만 다른 비상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동문들이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평소에는 카드키 없이도 열리던 문들이 갑자기 먹통이 된 것이다. 이거 뭐예요? 진짜 화재가 났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정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입주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기침을 하는 어르신들도 있었고 숨이 가빠하는 분들도 보였다. 미숙은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진정하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관리자 박도연이 나타나서 말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도 당황스러워 보였다. 그 순간 미숙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로비 쪽에서 정장을 입은 낯선 사람들이 여러 명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서류 뭉치와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직원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저 사람들은 누구죠? 미숙이 하정에게 작게 물었다. 글쎄요. 비상훈련 중인데 왜 외부 사람들이 와 있을까요? 결국 비상문은 10분이 지나서야 열렸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몇몇 어르신들은 겁에 질려 손을 떨고 있었다. 훈련이 끝난 후 박도현이 사과의 말을 전했다. 시스템에 일시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눈에는 그의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비상훈련 중에 외부 방문객들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직원들은 입주자들의 안전보다 그 방문객들에게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미숙은 하정과 함께 도서관에서 만났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었다. 오늘 일은 정말 심각했어요. 하정이 말했다.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저 외부 사람들이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숙은 점점 이곳의 진짜 목적이 노인을 위한 돌봄이 아니라 데이터와 이익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어르신들의 안전과 행복보다는 수익성이 우선인 곳이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분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인지 알아봐야죠. 그리고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른 입주자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사람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다. 사실 저도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70대 초반의 이영자 씨가 말했다. 팔찌 때문에 밤에 화장실 갈 때도 신경 쓰이고 프로그램도 자꾸 바뀌고 저는 외출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또 다른 입주자 김철수 씨가 덧붙였다. 어디 가냐? 언제 오냐? 왜 가냐? 마치 감시받는 기분이에요. 대화를 나눌수록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라며 체념하는 분위기였다. 미숙은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부당한 것을 보고 넘어갈 수 없는 신념이 있었다. 그날 밤 미숙은 책상에 앉아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다. 오랜만에 펜을 들었다. 오늘로 이곳에서 지낸 지 2달하고 열흘이 되었다. 처음에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불안감만 남았다. 팔찌, 제한된 외출,
갑작스럽게 바뀌는 프로그램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감시의 눈처럼 느껴졌다. 내 삶의 결정을 다시 남에게 맡겨선 안 된다.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한다. 미숙은 펜을 꼭 쥐고 다음 줄을 썼다. 내일부터 행동에 나서야겠다. 하정 씨와 함께 다른 분들을 설득해서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해보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창밖에서 야경등이 꺼지고 건물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싸워야 할 때였다. 미숙은 그날 밤의 다짐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하정과 함께 도서관에서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먼저 우리가 겪은 일들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할 것 같아요. 미숙이 노트를 펼치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처음 입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것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봐요.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기억을 더듬어 갔다. 미숙은 국어교사 시절의 습관대로 꼼꼼하게 메모를 했다. 입주 2주째 음악실에서 첫 건강식품 체험회, 입주 1달째 운동 프로그램에서 보조기구 판매, 입주 2달째 건강관리 팔찌 의무 착용, 어제 비상훈련 중 안전사고 발생. 날짜와 상황을 적어내려가니 패턴이 보였다. 점점 더 상업적이 되어가고 제약은 강해지고 있었다. 이제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어요. 하정이 말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이영자 씨였다. 74세 영자 씨는 평소 솔직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사실 말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영자 씨가 차를 우리며 말했다. 지난주에 딸이 면회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방문 예약 시스템이 바뀌었다면서 사흘 전에 미리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당일에도 괜찮았는데 말이에요. 그런 변경사항을 미리 공지했나요? 아니요.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딸이 서울에서 일부러 시간 내서 왔는데 못 만나고 돌아갔어요. 미숙은 이것도 노트에 기록했다. 가족과의 만남까지 제약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였다. 김철수 씨를 만났을 때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다. 저는 당뇨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해요. 그런데 요즘은 외출 신청할 때마다 꼭 필요한 외출인지 확인한다고 해요. 병원 가는 게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그런 말을 정말로 했나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뉘앙스가 그래요. 외출 횟수를 줄이라고 계속 말하거든요. 미숙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다며 의료진 접근까지 제안하다니. 일주일 동안 20명이 넘는 입주자들을 만났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비슷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나라며 체념하고 있었다. 우리가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제약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분이 말했다.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기본적인 권리까지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미숙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여전히 독립적인 개인이고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 말에 몇몇 분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렇긴 하죠. 우리가 돈 내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고객이에요.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점차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미숙과 하정은 이들과 함께 자치 모임을 구성했다. 첫 번째 정식 모임은 도서관에서 열렸다. 13명이 참석했다. 미숙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3가지 주요 안건을 정리했다. 첫째,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해요. 우리가 뭘 위해 동의하는지도 모르고 서명했잖아요. 둘째, 야간 외출 규정을 완화해야 해요. 오후 6시 이후 외출 금지는 너무 과도해요. 셋째, 기존 프로그램을 갑자기 영업성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것을 중단해야 해요. 모든 참석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를 관리 측에 정식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미숙은 휴대폰을 이용해 몰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건강식품 체험회 현장, 팔찌 미착용자 출입 제한 안내문, 갑작스럽게 바뀐 프로그램 공지 등을 기록했다. 하정은 다른 입주자들의 증언을 모았다. 외출이 보류된 날짜와 사유, 가족 면회가 제한된 사례,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한 피해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우연히 얻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미숙이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네, 어르신들 데이터는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특히 건강 관련 정보는 제약회사에서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숙은 재빨리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다. 구매 패턴도 분석이 잘 되고 있어요. 건강식품 반응률이 생각보다 높아서 다음 분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에요. 이 녹음 파일은 그들의 진짜 목적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다. 이틀 후, 미숙은 모든 자료를 정리해 두꺼운 파일을 만들었다. 사진 26장, 녹음 파일 3개, 입주자 20명의 증언서, 그리고 변경된 규정들의 날짜별 정리 자료였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요구 조건을 만들어야 해요. 미숙이 말했다. 하정과 함께 밤늦게까지 앉아서 요구 조건을 작성했다. 첫째,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선택적 동의 시스템 도입. 둘째, 외출 및 면회 규정의 합리적 완화. 셋째, 기존 문화 프로그램의 영업성, 프로그램 대체 중단. 넷째,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 내역의 투명한 공개.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개선안과 시행 일정까지 명시했다. 다음 날, 20명의 입주자가 서명한 청원서와 함께 관리사무소에 면담을 요청했다. 관리자 박도연은 처음에 당황스러워했다. 이런 정식 문서로 건의하실 줄은 몰랐네요.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곳이 정말 입주자를 위한 곳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박도연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런 변경은 시설 운영의 비용이, 그리고 업계 관행이기도 하고, 업계 관행이라는 게 입주자의 권리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미숙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미숙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박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회의록조차 남기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숙은 이미 준비해온 회의록을 직접 작성하며 그의 답변까지 기록했다. 그날 밤, 입주자 전원이 서명한 청원서가 본사에 전달되었다. 미숙은 복사본을 자신의 서랍에 보관하며 생각했다. 이제 그들의 답변을 기다릴 차례였다. 하지만 어떤 답변이 와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뿌듯함이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하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미숙이 대답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청원서가 본사에 전달된 지 사흘이 지났다. 미숙과 하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기다렸다. 다른 입주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복도에서 만나면 서로 눈빛으로 안부를 묻곤 했다. 넷째 날 오후 드디어 연락이 왔다. 박도연이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본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면담 자리를 마련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까지 참석할 수 있나요? 대표자 2분만 와주시면 됩니다. 미숙과 하정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정장을 차려입고 회의실로 향했다. 박도연 외에도 본사에서 온 듯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을 운영본부장 최민호라고 소개했다.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최민호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요구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가요? 미숙이 차분하게 물었다. 데이터 활용 동의를 선택제로 하자는 것. 이건 사실상 저희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을 흔드는 요구입니다. 시설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데이터 활용 수익에서 나오거든요. 하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우리가 낸 입주비만으로는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요즘 시니어 레지던스는 모두 이런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순수하게 입주비만으로는 이 정도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요. 미숙은 씁쓸했다. 결국 자신들이 상품이 되어야만 이곳에서 지낼 수 있다는 뜻이었다. 외출 규정 완화는 어떤가요? 하정이 물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외출 중에 사고가 나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거든요. 보험료도 고려해야 하고요. 박도연이 거들었다. 업계 전체가 이런 추세입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어요. 미숙의 참을성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저희 건의사항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나요? 최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조금 개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문화 프로그램을 갑자기 바꾸지 않고 미리 공지하는 정도는 가능해요. 그게 전부인가요? 하정이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정도가 한계입니다. 미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듣고 보니 허무했다. 그때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다만 어르신들께서 현재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다른 선택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선택이요? 계약 해지 말입니다. 물론 위약금이 있긴 하지만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는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미숙과 하정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결국 나가라는 소리였다.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다른 분들과도 상의해 봐야겠어요. 미숙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세요. 다른 입주자분들에게도 영향이 가니까요. 면담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정은 벤치에 앉아서야 입을 열었다. 결국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네요. 하정이 쓸쓸하게 말했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며칠 전부터 고민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계속 지낸다고 해도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날 저녁 자치 모임을 소집했다. 면담 결과를 전달하자 참석자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김철수 씨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이영자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미숙이 천천히 말했다. 저는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으면서 계속 불편해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나이에 다시 어디서 살죠? 한 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방법은 있을 거예요. 함께 찾아보면 되죠. 하정이 미숙의 말에 동조했다. 저도 미숙 씨 생각에 동감해요. 편안함보다는 자유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13명 중 9명이 퇴소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4분은 나이가 많거나 건강상 이유로 남기로 했다. 미숙은 그분들의 선택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2주일간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다. 미숙과 하정은 함께 살 곳을 찾기로 했다. 지훈이 도와주어서 도심의 작은 아파트 2채를 구할 수 있었다. 같은 건물에 인접한 호수였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오히려 홀가분해. 그곳에서는 항상 감시받는 기분이었거든. 지민도 캐나다에서 화상통화로 응원해 주었다. 엄마가 원하시는 게 최선이에요. 저희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이사 당일, 지민이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도움을 주었다. 김밥을 싸와서 점심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 이제는 자주 뵐게요. 저도 한국에 자주 들어올 계획이에요. 고마워. 엄마가 너무 의존적이었나 봐. 아니에요. 엄마는 여전히 강하세요. 오늘도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 밤, 미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팔찌도 없었고 외출 시간 제한도 없었다. 진짜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다음 날부터 미숙은 다시 책을 펼쳤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독서를 할 수 있었다. 하정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창밖 풍경을 화폭에 담으며 행복해했다.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정이 물감을 개며 말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지역 복지관에서 작은 강연을 열었다. 제목은 노년의 선택과 권리였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미숙이 마이크 앞에 섰다. 저희가 겪은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선택권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청중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들도 있었다. 편안함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내가 선택한 불편함에서 올 때가 많아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용기를 내봐야겠어요. 자식들이 권하는 요양원 말고 제 방식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과 하정은 뿌듯한 마음을 나누었다. 우리가 한 일이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하정이 말했다. 네, 저도 그래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계속해보면 어떨까요? 창밖에 저녁 노을이 방 안을 물들이고 있었다. 미숙은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문장이 싹 트는 걸 느꼈다. 책상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이제는 내가 내 이야기를 다시 쓴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선택권을 잃는 건 아니다. 진짜 행복은 편안함이 아니라 내가 고른 삶에서 온다. 펜을 들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